지금 추운 날씨만큼 이제 마음이 긴장되고 그럴 겁니다. 한 설명은 20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원행시가 예전과 다르게 그 1, 2차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1차를 붙고 또 2차를 또 1년을 별도로 한다. 이 부분은 전략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바로 이렇게 하자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법원행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은 단순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처럼 뭐 이제 논점 파악이 힘이 들어가지고 답안을 못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2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는가 옮기지 못하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법시험에 비하면은 단순한 내용을 반복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판사들이 출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또는 이제 그 예전에 그 문제 유형을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그 현재 사시하고 다르게 단문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원래의 경우에도 이제 단문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못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별도로 해야 돼. 그 방향 자체가 그냥 그 사례를 익혀가지고 저절로 이제 단문의 내용을 채운다 이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금도 법원행시 합격생들의 연령대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과거에 사시 경험이 있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는 단문들이 출제가 됐죠. 한 10년 정도 전인가? 그 정도의 영향권 있는 사람들은 단문을 이제 잘 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점수를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문을 한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파악하면은 10,000개 정도 과목별로 암기하면은 단문 대체는 될 거예요. 그 분석이 민법하고 형법은 무조건 사례로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법하고 형소, 민소 이 부분은 이제 단문이 절반 나오니까 단문을 이제 1-3 해야 돼 1-3.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례는 생각하면서 하는 공부고 단문에 이게 막노동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지고 또 예전처럼 자료가 넘치는 과정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정리해서 내가 암기하겠냐. 뭐 얼기설기 이제 사례를 익히다 보면은 단문의 내용이 차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방향은 전체적으로 알았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일 거예요. 이게 생활이 이제 타이트하게 시험에 맞게 생활이 형성이 안 되면은 또 안에 알맹이를 이제 기본적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알맹이를 많이 채우자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뭐 알겠지만은 법원행시는 되면은 참 그 장래가 아주 해피한 시험이에요. 이게 내 친구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전부 사법시험 할 때 법원행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전부 저 녀석 뭘 저런 걸 하나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끔 만나보면은 정말로 편해요. 그 이제 법원을 그 퇴직한 다음에는 또 뭐 집행관으로 해가지고 한 3, 4년 하면은 뭐 10수억을 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법원이 뭐, 야근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월급도 제 맘대로 막 올려요. 그 눈치 보이니까, 이제, 본봉이다 이런 부분은 보통 5급하고 비슷하게 하고, 수당 같은 거 엄청 올립니다. 지들 맘대로 해요. 국회하고 이제 법원하고 맘대로 하는 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5급보다는 훨씬, 뭐 대우, 뭐 이런 부분도 훨씬 좋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도 반대로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일단은 사법시험 수험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제 한 번에 붙자 이런 차원이고 법원행시나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 과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 다음 뭐 생초시생이다 하면은 이 과정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니까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배제를 할 겁니다. 한 30분 채 안 걸릴 겁니다. 보는 대로 이제 1차 합격한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뭐 1차 합격하지 않더라도 수험기간 2년 정도 되면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또 방법이 또는 막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실강 수강이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듣는다 이런 부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지금 아마 그 다른 학원에 개설되는 강의들이 여러분 수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과정이 개설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 초보도 아닌데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요 두 군데 해당되면은 거의 뭐 이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버튼 어디? 여기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 두 번째 뭐 사실을부터거나 또는 수험기간 2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만약에 됐다 하면은 이 과정이 있지 않고 합격했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을 좀 옥죄자 이런 과정입니다. 특징은 이제 불합격하면은 뭐 전에 현금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은 이거 좀 잘 봐라. 오타 너무 많다. 전액 현금 환불을 해주고 성적 우수자 상위 30%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제일 특징이 이제 개인 지적자성을 제공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변호사 시험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커요. 변호사 시험 지금 우리가 스파르타반을 처음으로 작년에 7급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원래 그 변호사 시험을 해봤는데 7급은 11명 시켜가지고 그래도 이제 3명을 합격시켰어요. 4개월 만에.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게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변호사 시험은 아직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한 그래도 평균 합격률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시생들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 시생들이 한 25% 이렇게 합격해요. 걔들이. 근데 한 학원에서 예상하기는 한 60% 70% 이렇게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매일 시험 칩니다. 매일 시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시험 치는데 해보고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은 매일 쳐보니까 완전히 학생들이 퍼져버려요. 퍼져가지고 초기에는 월화수 정도 하고 그 다음 목요일은 하루 쉬고 이렇게 해서 좀 밀린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매일 시험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매일 채점을 한다. 이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나도 채점을 이제 나는 무조건 내가 합니다. 무조건 내가 해요. 어떤 이제 선생님을 아르바이트 시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무조건 하는데 보면은 조금만 잡아주면은 성장 속도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기본적으로 보면은 답안이 어딘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뚫어주면은 성장 속도가 확 빨라지니까 강사들이 직접 채점한다, 뭐 첨삭한다, 개별 상담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늘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과정은 기본서를 5번 본다 이렇게 보고 스터디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스터디는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공부하는데 고립돼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고 또 이제 오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의 집중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하자면은 그래 스터디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약간은 이제 반의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생 혜택인데 뭐 일단 전용 학습실이 제공되니까 독서실 비용이 절약되고 그 다음 원룸 뭐 이제 많이 할인됩니다. 많이 할인되고 이제 보증금 같은 거 이제 학원에서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장학금 뭐 크지는 않지만 학원에서 이제 의미 있는 금액을 줍니다. 그 다음 개인 사물함이 제공되고 자석제 실시하고 그 다음은 상담은 뭐 늘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영상 듣겠다 이렇게 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걸 전제로 해서 2차 집중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2차 집중하고 6월 19일까지는 2차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집중하는 기간이 이렇게 보면 한 2달 정도 되죠. 6월 그 다음 7월 8월 약간 짧은 느낌은 들어요. 짧은 느낌은 드는데 이때 2차 집중할 때 이때 민법하고 형법은 1차를 겸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컨대 뭐 2차만 하는 과목이 행정법이다 하면 행정법은 단문 하루에 이제 뭐 2-3개 암기하고 그 다음 사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되 근데 민법 같으면은 그냥 객관식도 약간은 봐야 될 거예요. 그 민법은 기본서 보고 사례집 보고 형법도 기본서 보고 사례집 보면은 요게 사실은 처음에 할 때 1기 때 민법, 형법은 1차 준비해 오는 것이고 쭉 해오다가 요때부터 1차만 하는 겁니다. 요때 1, 2차를 병행하는 것이고 민형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때는 1차만 이제 객관식 위주로 돌리면은 그래도 뭐 1월 10일부터 1차를 준비하는 셈이니까 8월까지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죠. 그 다음 1차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 다음 6기, 7기는 어떤 2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진행 주제들을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기출이나 기출 변형을 이렇게 다룰 겁니다. 이게 막상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출 문제를 자꾸 뒤로 이제 미루는 경향이 생겨요. 야무지게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한번 다루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2기 때 가면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기출 또는 기출 변형이 70%, 그 다음에 예상이 조금 높아지고, 3기에 가면 이게 바뀌고, 그렇게 해서 1, 2, 3기의 경우에는 기출을 여러 번 본다. 또 기출에 이제, 기출도 똑같은 기출을 내는 것은 조금 의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컨대 뭐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법원행 시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5급 시험 문제, 뭐 사시의 시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변형해서 출제할 때니까 어쨌든 각종 시험 기출 문제를 1기, 2기, 3기에서 끝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뭐 1차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역시 이제 매일 시험 보는 과정이니까 뭐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않아요. 그 다음에 2차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뭐 무조건 진도별로 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한 달 정도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요때 단계에 들어가면 전부 예상 문제로 이렇게 다룰 겁니다. 또 예상 문제 안에는 기출됐지만 예상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2차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루 일정인데 이게 뭐 굉장히 팍팍합니다.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험 보고 그 다음 15분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문제 해설 강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학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점심 식사 시간인데 이게 70분 정도인데 나중에 보면 조금 늘려달라는 요청들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 자율학습하고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 중간에 예컨대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타임을 뺄 수는 있어요. 예컨대 뭐 2시부터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예컨대 시간을 뭐 2시 반부터 나는 3시 반까지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3시 반까지 맞췄으니까 3시 반부터 내가 4시 50분까지 운동을 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습 시간 중에는 이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저녁에 운동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예컨대 뭐 6시부터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한 다음에 8시 40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 운동하고 7시 50분에 또 들어온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 출입 시간만 지켜주면 하루에 이제 운동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도 이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 10시 이후에는 또 자율학습하는 건데 뭐 공식적 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이후의 시간을 또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저 정도 하면은 뭐 넘칠 것 같은데 저 더 이상 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뭐 오전에 보통 9시 시험 보면은 학생들이 7시 반이나 8시에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실제 시간에 9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고 8시나 7시부터 10시까지니까 공부량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죠. 뭐 이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더 넘어서서 또 개인적으로 더 하겠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책상이 적당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했는가 하면은 이 책상이 너무 크면은 이상한 걸 막 올려놔요. 쓸데없는 걸. 우리가 책상을 크게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뭐 다른 과목도 올려놓고 지저분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크기를 요만하게 할 겁니다. 요만하게. 그래서 한 과목 놓고 공부하면 조금 넉넉하게 요 정도 크기로 할 것이고 대신에 사물함이 많이 있어요. 사물함이 옆에도 있고 그 뒤에도 있고 또 이제 개인 사물함 락을 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또 밖에 있고 하니까 개인적 사물함이 수납 공간이 1개, 2개, 또 밖에 3개 이 정도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독서실 뭐 빼더라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공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밖에 있는 사물함입니다. 크기가 크니까 뭐 책을 보관하고 이런데 뭐 전혀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뭐 환불 기준인데 환불 받는 것보다는 시험이 돼야 되죠. 시험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대신에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보이죠. 우리가 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 환불 기준 설정이 잘못되면은 학원이 피해를 입으니까 근데 가르쳐 본 걸로 쭉 해보니까 뭐 저 정도면 합격한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법원행시는. 그 사법시험 열심히 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뭐 재수가 없으면은 또는 일부가 되거나 이런 시험인데 법원행시는 열심히 하면은 관역만 잘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다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시험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공부 양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죠. 사법시험은 공부 양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엉뚱한 답 쓰면 안 되는데 법원행시는 답은 줍니다. 답은. 사실은 답은 주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못 채우는 거죠. 원래 시험에 보니까 형소가 공소장 일본주의. 그거 몰랐습니까? 다 아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 거죠. 준비하면 그걸 쓸 수 있는 것인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단문 같은 건. 그러니까 알면서도 준비 안 해요. 이제 시간 여유가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만 막으면은 결국은 시간 여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공부량 확보가 좀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부량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방향만 잘 잡으면은 내가 볼 때는 법원행시는 2차보다는 1차가 어려울 것 같아. 1차가 이제 90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 시험이니까 거기에 뭐 삐끗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데 2차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 1차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걸 하면서도 뭐 2차 소리 하면 역시 2차 안 되는 거니까 양으로 볼 때는 뭐 지금부터 달리면은 양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입학 안내 절차 뭐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요 입학 절차 2번에 보면은 뭐 입학사정위원회 6명으로 구성, 6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왜 사정위원회를 두는가 하면은 이게 법공부가 뭐 사시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거나 우리가 봤을 때 아, 우리 학생들하고 어울리기에는 조금 특별하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거르자 이런 차원이지 뭐 문턱을 두자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되니까 한 달에 한 얼마 될까요? 한 20몇만 원? 그 독서철비 제외하면은 한 달에 10몇만 원 정도면은 뭐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는 보여져요. 이렇게. 지금 몇 달 가정이죠? 12월이니까 한 10달 정도. 10달 정도니까 저걸 10으로 나누면 28만 원 정도니까 독서철비 15만 원 빼면은 13만 원 정도 이 정도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져요. 가격 측면에서.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